어떡해요 걱정할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 빨리 PT 공부를 하고 IELTS 공부를 하고 안 되면 과외를 받고 일을 조금 줄이든 해서 영어 점수는 만드셔야 돼요. 인플로이 입장에서는 고용주가 원하는 대로 좀 따라야 되고요. 잡을 바꿀 수도 없었고, 잡을 바꿔도 그 전에 이 고용주 밑에서 했던 건 다 리셋되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된 스킬드 인 디맨드 비자는 그런 것들이 싹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서울 유학 이민의 김나무 이민 법무사입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좀 영상을 찍는데 너무 바빠요. 여러 가지가 바뀌고 문의도 많고 처리해야 될 케이스도 많고 해서 너무 바쁘다 보니 제가 영상을 많이 못 찍었는데요. 저희가 저번 주에 유학 이민 박람회를 또 저희 브리즈번 오피스에서 진행을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민 세미나, 이민법 변경에 대해서 뭐 어떤 거를 좀 더 알아야 되냐 뭐 이런 거 그런 걸 준비했는데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직접 오시고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한글로 진행을 하면서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다가오는 변화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영상을 꼭 찍어야겠다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 졸업생 비자 점수가 올랐고 학생 비자 신청할 때 영어가 필요한 이런 거는 이제 거의 컨펌이 됐죠. 근데 이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이민법에 대한 변경 사항들을 그래도 조금 이해하고 모든 게 다 컨펌이 돼서 진행된다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나와 있는 페이퍼들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이민법이 변경해 나갈지 이런 부분을 좀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부터 여러 가지 개정안들이 나왔어요. 사실 12월 달에 되게 큰 리포트가 하나 나왔죠. 그래서 Migration Strategy Report라고 해서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저도 학사에서 영주권 때문에 석사 신청해서 공부할 때 뭐 여러 가지 이민법이 바뀌면서 고생을 했었어. 그래서 지금 이 변화에 대해서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상심도 크고 그 다음에 두려움도 많을지 이해는 하는데 제가 겪어본 이민법 변화는 항상 수용을 조금 빨리 하고 그거에 대해서 변화에 어떻게 빨리 대처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이 그렇게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은 어떻게 추가적으로 다가가야 될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Migration Strategy Paper에서 나온 8가지 액션들이 있는데요. 그 8가지 액션들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액션들이 어떤 건지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8가지 액션들 안에 세부적인 플랜들이 있어요. 그 세부적인 플랜 안에도 지금 바로 신청해야 될 것들, 그 다음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이런 것들도 나누어서 되게 디테일하게 요번에 페이퍼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페이퍼에 나와 있는 모든 게 다 진행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방향성만큼은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 그게 제일 커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타겟팅 temporary skilled migration to address skill needs and then promote worker mobility. 이거는 지금 현재 약간 TSS 비자랑 관련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 줬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명확하게 실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긍정적인 방향은 많아요. 특히 노동 착취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민성이 근심이 되게 많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이런 부분을 조금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한 흔적이 되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 TSS 비자는 이제 곧 Skills in Demand 비자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그 Skilled in Demand 비자 안에는 3가지 파스웨이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Specialist Skills Pathway, Core Skills Pathway, Essential Skills Pathway 이렇게 3가지 파스웨이가 도입이 되어서 운영이 될 건데요. 일단 첫 번째 Specialist Skills Pathway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정말 고급 인력들을 호주로 이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들어와서 그분들을 통해서 잡도 많이 크리에이트 되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고급 인력들을 조금 데리고 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한 파스웨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Highly Skilled Professional은 최소 연봉 조건이 13만 5천 불, 135K에 대한 annual income 이상이 되어야 되는 그런 프로페셔널에게 주어지는 이민 파스웨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빨리 비자가 심사가 될 거고 highly skilled professional이기 때문에 뭐 트레이드 워커라든지 머시너리 오퍼레이터, 드라이버 암만 인컴이 높다고 해서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파스웨이는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 파스웨이, 코어 스킬즈 파스웨이가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게 될 그 파스웨이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이 코어 스킬즈 파스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민성에서 이 파스웨이를 바탕으로 코어 스킬 오큐페이션 리스트를 추가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 코어 스킬 파스웨이는 코비드 때 약간 크리티컬 섹터처럼 정말 호주 정부가
철저하게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필요로 하는 직업군 리스트를 발표를 하고 그 직업군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 연봉이 7만 불 이상이라는 제한 조건은 여전히 지금 TSS 비자처럼 붙어서 진행이 될 그런 파스웨이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Skilled in Demand 비자 자체가 TSS 비자를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고용주 후원 비자예요. 모든 직업군이 액세스할 수 있는 건 아니고 Core Skilled Occupation List 안에 들어가 있는 직업군들이 연봉이 7만 불 이상으로 고용주 후원을 받았을 경우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파스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분야에 정말로 필요한 곳에 필요로 한 인력을 투입시키겠다라는 취지가 보이는 그런 파스웨이고 간호사, 티처뿐만 아니라 IT 이런 대부분의 직업군들이 여기로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런데 조금 근심이 되는 거는 뭐냐면 사실은 저희 한국 학생분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는 그런 직업군 중에 하나가 셰프라는 직업군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셰프라는 직업군이 Core Skill Occupation List 안에 들어갈까? 이게 가장 크리티컬한 이슈인 것 같고요. 이 Core Skilled Occupation List 같은 경우에는 이민성에서 호주에 필요한 인력이 어떤 직업군인지 Job and Skills Australia, JSA라고 하는 기관에 할당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기관은 이런 쪽으로만 전문적으로 조사를 하고 리서치를 해서 이민성이 원하는 직업군에 대한 데이터를 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JSA가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드라프트가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이미 알고 연락을 주신 분들한테는 아직까지 정해진 거는 아닌데 조금 안 좋은 소식은 일단 셰프는 드래프트 상에 CSOL이라고 하거든요. Core Skilled Occupation List를 우리가 줄여서 CSOL이라고 하는 그 리스트를 그 JSA에서 확실한 직업군, 그 다음에 확실히 아닐 직업군, 그 다음에 좀 고려 중일 직업군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드래프트를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셰프는 아쉽게도 고려 중인 직업군으로 배정이 되었어. 그래서 Confident on List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하시고 또 너무 걱정은 안 하셔야 될 게 이게 파이널 리스트는 아니다. 고려 중인 직업군이기 때문에 컨스테이션을 여전히 받아서 결정할 직업군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셰프도 언제든지 확정 직업군으로 옮겨갈 수 있고 발표할 당시에는 포함이 되어서 발표도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Essential Skills Pathway 같은 경우에는 크리티컬한 케어 인더스트리에 주는 비자 파스웨이인데 연봉에 대한 제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지금 현재 Aged Care Industry Labor Agreement를 갖다 붙인 그런 파스웨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스웨이 안에 여러 가지 직업군, 정말로 필요한 이센셜 케어 직업군 안에 그 레이버 어그리먼트가 여러 가지로 다시 소개가 되면서 이 파스웨이 안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연봉에 대한 7만 불 연봉 제한 조건에 대한 조건은 조금 더 플렉서블하고 경력 조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영어 조건이나 이런 것들도 그 레이버 어그리먼트 안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파스웨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이 세 가지 파스웨이는 이 정보가 다예요. 근데 이 정보가 너무나 명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Skills in Demand 비자가 소개될 거라는 거, 그러면 이 세 가지 파스웨이가 있다라는 거는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호주 정부가 이 Skilled in Demand 비자를 디자인하면서 정말 고민한 흔적들이 많이 보여요. Skilled in Demand 비자 관련된 페이퍼에서 많이 강조하는 게 Permanent 비자, Guaranteed 된 비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Skilled in Demand 비자를 받으면 영주권까지 가는데 많은 제약은 없을 거다. 그래서 그 제약이 뭐냐? 실제로 TSS 비자에 노동 착취가 일어나고 하는 거는 고용주가 이 TSS 비자를 조금 이용하는 느낌으로 이용했었을 때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TSS 비자 이후에 ENS 비자, 영주 비자를 줄 때 고용주가 한 번 더 노미네이션을 해야지만 영주 비자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임플로이 입장에서는 고용주가 원하는 대로 좀 따라야 되고요. 잡을 바꿀 수도 없었고 잡을 바꿔도 그 전에 이 고용주 밑에서 했던 건 다 리셋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될 Skilled in Demand 비자는 그런 것들이 싹 없었어요. 고용주도 마음대로 바뀔 수 있고 누가 스폰서들을 제공할 수 있는 고용주인지, 즉 스폰서십을 이미 승인받은 고용주 리스트도 다 이민성 웹사이트에
게재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근처에 스폰서십이 어프로브된 고용주가 어떤 고용주가 있는지 어떤 레스토랑이 있는지를 다 파악해서 내가 어프로치를 할 수 있게끔 만들 거고, 그 다음에 힘들어서 그 고용주를 그만뒀을 때 지금은 60일 안에 새 고용주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180일이라는 충분한 기간을 줘서 고용주를 새롭게 찾아서 계속 그 스킬드 인 디맨드 비자를 이어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되었다라는 게 페이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TSS 비자는 같은 비자를 신청하는데 너무 요건이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스트림라인화 시켜서 간소하게, 간편하게, 빠르게 비자를 준비하고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즉 스킬드 인 디맨드 비자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메인으로 타겟으로 잡아야 될 그런 비자가 이제 새롭게 발표된다라는 거고, 고용주도 이 비자를 진행할 때 있어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엄청 컸거든요. 지금도 제가 고용주들한테 얘기해도 이거 학생 한 분 인플루언서 스폰서 비자인데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중소규모의 비즈니스를 쉽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뭐 고용주가 페이하는 부분도 얼만큼 낮춰진다는 개념은 아직까지는 발표는 안 됐지만, 그래도 분할 납부 형식으로 조금 순차적으로 납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게 페이퍼에 이미 되었기 때문에 조금 이 비자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액션 플랜은 Tailoring Regional Visa and the Working Holiday Maker Program to Support Regional Australia. 자, 2018년도에 이민법이 대대적으로 개편이 되면서 두 가지 비자에 대해서 새롭게 소개가 되었어요. 그게 491 비자와 494 비자예요. 2018년도에 새롭게 이 비자를 소개하기 전에 리지널 에리아, 이민법상의 리지널 에리아에 대한 그 개념이 확대 편성되어서 소개가 되었죠. 그러면서 지금 골드코스트, 퍼스, 선샤인코스트, 여러분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지역이 리지널 에리아, 이민법상 리지널 에리아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민성이 이 비자법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리지널 에리아의 인력 문제 이런 것들을 해소하겠다라고 천명을 했죠. 이 발표를 들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호주 영주권에 대한 시대가 다시 왔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이 491 비자는 정말 좋은 비자예요. 이 491 비자를 활용해서 영주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문이 조금 더 확대되었다. 물론 바로 영주권은 안 주겠지만 이 리저널 비자의 오퍼튜니티를 테이크해서 정말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영주권으로 좀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491 비자 메디케어 나오지. 491 비자 받고 나서 그 직업군으로 일도 안 해도 되지. 너무나 좋은 비자가 호주 이민성에서 발표를 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게 원래 계획대로 목적에 맞게끔 잘 운영되다 코비드가 탁 터진 거예요. 그 코비드 터지는 게 어째 됐어요? 리지널 에리아를 돌볼 경향이 없는 거예요, 호주 이민성이. 그러다 보니까 메인 시티, 멜번, 시드니, 브리즈번도 난리가 났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영주 비자가 쏟아지고 이래라, 일 좀 해달라, 코비드 비자 무료로 다 줬죠. 그러니까 인구수가 막 40몇만 명이 호주가 1년 만에 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하면서 이런 개혁안이 다시 나왔는데, 이 개혁안은 다시 2018년도의 목표대로 리지널 에리아에 대한 초점을 엄청나게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리지널 에리아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이 영상을 보면 한 번 더 본인 스스로 이해하시고 리마인드 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마이그레이션 넘버도 리지널 에리아에 쿼터를 더 많이 할당할 거고요. 프로세싱 타임 같은 것도 리지널 에리아에 해당되는 비자는 다 빨리 줘요. 지금 어때요? 189, 190, 491 순서로 심사가 되고, 그 안에서 Priority Occupation List, PSOL 이런 거 해가지고 뭐 특정 크리티컬 섹터 지역권 먼저 주고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다 없어지고 리지널 비자를 먼저 심사하는 걸로 이미 발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491 비자가 넘버원 비자 프로세싱, 494 비자가 넘버원 비자 프로세싱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리지널 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이 조금 더 빨리 편하게 비자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민성이 내부적으로도 많이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리지널 에리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니터링, 옴버스만부터 해서 페어워, 그 다음 JS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이민성이 리지널 에리아 고용주, 리지널 에리아 스킬 쇼테이지 같은 걸 명확하게 분석해서 리지널 에리아에 필요로 한 직업군에 대한 대대적인 베네핏을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폰서 비자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도 조금은 더 모니터링 강하게 해서 노동 착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근데 실제로 노동 착취 제가 이렇게 말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들리지만 제가 진행하는 대부분의 고용주들이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안 좋은 분들에 대한 것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안 좋은 시선을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민성이 초점을 맞추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호주에서 그렇게 심한 노동 착취로 고생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은 또 생각보다 많이 없다. 그렇게 좀 오해를 푸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조금이라도 있는 그런 노동 착취 부분도 지금은 새로운 비자와 새로운 액션 플랜을 통해서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을 하겠다. 사실은 레이버 어그리먼트도 노조를 끼웠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제일 큰 이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리저널 에어가 두 번째 키포인트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액션 플랜은 스킬드 비자에 관련된 액션 플랜이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민 점수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이 개편의 초점은 호주에 얼마나 더 많은 이바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플랜을 바탕으로 개편이 될 거라고 이미 공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컨트리뷰션을 하냐 막막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그거예요. 여러분이 셰프로 스킬드 비자를 준비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한국에서 경영학 학사가 있다든지 내가 한국에서 물리치료사 학사가 있다 그러면 내가 신청하는 셰프라는 직업군과 관련 없는 학사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최종 학력이 배첼러 학사학이기 때문에 학사 점수 15점을 받아요. 셰프를 졸업했을 때 받는 디플로마 점수 10점이 아니라 15점을 내가 클레임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그거의 하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게요. 호주 정부는 신청자가 높은 학위를 가지고 있을수록 호주 사회에 조금 더 이바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점수를 배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싱글도 좋은 점수를 받고 있지만 파트너분이 정말 좋은 스킬로 실제로 고용이 되어서 일하고 있다. 영어 점수도 좋다 그러면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은 점수가 할당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도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신청자와 신청자 가족이 조금 더 호주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호주 정부가 더 많은 점수를 할당할 거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킬드 잡 안에 내가 실제로 졸업을 하고 호주 정부가 딱 제시한 그 어떤 분야의 그 스킬드 잡으로 이미 고용이 되었다면 졸업생 비자도 거치지 않고 영주권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스트림라인드 된 비자도 소개하겠다라고 그게 어떤 형태일지는 모르겠지만 소개하겠다라고 페이퍼에 발표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진짜 극심하게 스킬 쇼테이지를 겪고 있는 티처 분야라든지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간호 분야는 내가 얼마나 빨리 레지스터드 되어서 그 직업군으로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영주 비자로 바로 갈 수 있는 파스웨이가 소개될 거다라는 것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완전 진짜 디맨딩한 정말 스킬 쇼테이지를 익스피리언스 하고 있는 그런 섹터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면 초점을 맞춰야 될 게 잡인 거죠. 물론 이런 분야가 아니라도 이민성의 흐름 자체가 그 분야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메리트를 줘요. 그래서 작년에 우뚝이 쏟아졌죠. 낮은 점수로 기본 점수만 채웠을 때 인비테이션을 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중에는 실제로 레지스트레이션까지는 갔지만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이제는 그런 분들에게 기회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계획하고 공부를 하시고 계신다면 내가 타겟으로 드는 오큐페이션으로 어떻게 하면 빨리 일을 구할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을 해야 돼요. 제가 세미나나 이런 걸 하면 항상 말씀드리는데 바리스타로 경력이 많아서 바리스타로 좋은 월급을 받고 나는 생활비랑 학비를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바리스타로의 일을 끊지를 못해요. 근데 내가 영주 비자를 하기 위해서는 셰프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영주 비자를 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로 일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와 관련된 포지션으로 얼마나 빨리 뛰어드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바리스타 했던 분이 바로 셰프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바리스타를 포기하고 쿡이라든지 키친핸드로 시작하셔야 되고요. 바리스타 한 분이 무슨 간호랑 관련이 있겠어요? 그런 걸 과감하게 포기하고 물론 어렵겠죠, 그 포기가. 그래도 이민을 지금 바뀌는 방향을 생각한다면 그런 걸 포기하고 에이지드 케어나 이런 데서 케어 워커로 일을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백그라운드가 있는 분들이 레지스터드 널스가 되었을 때 레지스터드 널스로 포지션을 따낼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건 이미 수만 명의 사례를 통해서 저희는 확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분야,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영주권을 신청해야 될 직업군에 대한 백그라운드 경력을 만드는 거에 초점을 두시지 않으면 앞으로 바뀌는 이민법에서는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를 찾지를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가지 액션 플랜은 이미 진행된 것들이 많아요. immediately 액션을 테이크한 경우들, 뭐 이미 학생 비자 신청에 대한 체인지, 그 다음에 졸업생 비자가 6.0에서 6.5로 올라온 부분은 이미 실행이 되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은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뭐 7월에 졸업, 5월에 졸업 앞둔 분들, 어떡해요 걱정할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 빨리 PT 공부를 하고 IELTS 공부를 하고 안 되면 과외를 받고 일을 조금 줄이든 해서 영어 점수는 만드셔야 돼요. 영어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이때까지 이민법이 변하는 동안에 경력의 중요성, 영어의 중요성은 단 한 번도 강조가 안 된 적이 없고 베네핏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포인트 점수만 해도 영어 같은 경우에는 밴드가 넘어갈 때면 10점을 추가로 줘요. 그런 게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알고 시작할 때부터 저희 잔소리 진짜 많아요. 저희 학생들한테 상담원 친구한테 항상 말해요. 영어 공부하고 있냐? 뭐 하냐? 지금 이래서 영어 무조건 어떻게 준비하냐? 잔소리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졸업생 비자가 6.5를 요구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러면 기술 이민은 이제 6.0 기본 점수로 진행할 수 있는 시대는 아예 없다. 그런 기회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영어를 못해요. 이렇게 변명이 아니라 영어를 잘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입학을 할 때부터 영어를 충분히 만들어서 들어간다든지 학교를 다닐 때도 계속해서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영어 공부를 해 나가셔야지 바뀌는 이민법에 대해서 조금은 더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영어 잔소리 되게 많이 해요. 그런 것들 싫어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할지 고민을 좀 세워서 영어 공부 박차를 가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해당되는 그런 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서머리를 해주면 TSS 비자는 Skilled in Demand 비자로 바뀐다. 그럼 여러분이 타겟으로 하는 건 두 번째 pathway 혹은 세 번째 pathway, Core Skilled Occupation을 바탕으로 하는 Core Skill Pathway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 초점을 두시면서 준비를 하고 연봉 제한 조건은 7만 이상이어야 된다. 변함이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Regional Area. 강조 안 할 수가 없어요. Regional Area 어떤 거예요? 485 비자, 졸업생 비자 익스텐션 되는 거 이제는 Regional Area에서 공부한 사람만 되죠. 이제 다 없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491, 494라는 Regional Area에만 신청할 수 있는 비자, 다마라는 Regional Area에서 진행할 수 있는 어그리먼트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션 포인트도 5점 플러스 받는 게 이제는 조금 더 크게 확대될 수도 있어요. 새로운 포인트 시스템에. 그 다음에 491 비자 노미네이션 받았을 때 15점 플러스 되는 게 조금 더 크게 확대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비자든 리저널 에리어에서 신청한다. 솔직히 말해서 파트너 비자도 리저널 에리어에서 신청을 한다. 내가 스폰서랑 같이 사는 데가 리저널 에리어다. 그러면 프라이어티 프로세싱 될 거고요. 491 비자, 494 비자, 스킬드 비자 다 리저널 에리어에 첫 번째 프라이어티를 두고 비자 심사를 해줄 거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말해 좀 더 비자 빨리 받고 싶다. 영주 비자를 바로 빨리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제한적인 분야고요. 일반적인 스킬 디맨드 에리아, 코어 스킬 섹터 에리아는 임시 비자. 근데 그냥 임시 비자가 아니라 개런티된 영주권이 개런티된 임시 비자. TSS 비자 말할 때 우리가 개런티 된다고 말했나요? 안 했어요. 491 비자 말할 때 개런티 된다고 해서 예스 했어요. 왜? 프로비저널 펄먼 비자라고 말을 했어요. 메디케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조건을 충족시킬 때 추가적인 뭐 인플로이 동의나 이런 거 없이 영주 비자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개런티된 임시 비자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새로 소개된 스킬드 인 디맨드 비자는 개런티된 영주권이 개런티된 임시 비자의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자를 놓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건 영어 점수. 아직도 IELTS 공부하면서 6.0 안 나온다, 7.0 한다, 안 나온다 하지 말고요. 과감하게 PT로 점수를 받으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게 사실이니까 PT 공부, 과외를 하든 학원을 다니든 스스로 하든 꼭 원하시는 점수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요. 아까 말했지만 졸업생 비자가 6.5로 올라간 바탕에 스킬드 비자 했었을 때 기본 점수가 6.0에 유지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엔 항상 졸업생 비자보다 높았어요. 근데 메이크 센스 아니에요? 졸업생 비자 하는데 6.5 하는데 너가 영주권으로 가는 스킬드 비자 준비하는데 6.0? 그래서 7.0이 오히려
미니멈 점수 포인트가 될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 반드시 이해를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잡, 마지막으로 강조드린 거 잡. 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다 좋아요. 내가 먹고 살고 호주에서 체류하고 호주에서 학비를 준비를 하고 하는데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 근데 그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의 영주권에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어려움을 겪더라도 포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매번 강조해도 제가 지나치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리어하게 진행해야 되는 직업군에 대한 준비를 학교 다닐 때부터 하지 않으면 이제는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기회가 남들보다 늦게 찾아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하셔서 준비해야 돼요. 오늘 제가 뭐 에이드 케어라든지 이센셜 시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루지는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네 가지가 호주 이민성이 앞으로 끌고 나갈 비자 방향성이다라는 거. 그래서 뭐 여러분한테 좀 길게 오늘 설명드렸어요. 세미나를 하고도 한국 분들이 많이 여쭤봤었어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고민을 발생시키는 영상이고 앞으로 이민법이 어떻게 흘러나가는 거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서 저희가 앞으로 영상을 더 재밌게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영주권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